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하려고 합니다. 네, 에이펙이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한 주간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외교의 중심이 된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 에이펙은 자유무역과 경제협력에 중점을 둔 경제협의체로 규모도 가장 큽니다. 네. 세계 21개 회원으로 구성이 돼서 전체 인구의 37% 그리고 세계 GDP의 61.3%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군요. 특히 올해는 이제 관세 전쟁 속에 열려서 관심이 더 뜨거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시진핑 주석도 11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네. 굵직한 정상회담들도 많았고 특히 이제 AI 업계 거물들의 치맥 회동 같은 인상적인 장면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화제의 장면들이 여러 탄생했죠. 무엇보다도 이제 계속 만나네 만에하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마침내 만났잖아요. 예, 무려 6년 4개월 만에 만난 겁니다. 근데 네. 이제 협상 결과를 보면은요, 이제 한 줄 평을 하면 한마디로 오 하고 시작했다가 네. 하고 이제 끝난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 싶어요. 올라갔다 내려갔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일단 서로 급한 불은 껐습니다. 중국은요, 네네, 히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했고요. 네. 미국산 대두를 즉시 수입하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요, 펜타닐 관세를 10% 낮추고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총 관세가 45%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지금 50% 고유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브라질보다도 낮아지는 겁니다. 아하.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시장이 기대했던 거는 반도체 칩 관련이라든지 타이완 안보 관련 이제 이런 이슈들이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공동 성명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인지 이제 물론 주가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만 당일날 코스피 지수도 장 초반에는 오 이러면서 오르다가 네. 이 회담이 끝난 이후에는 하면서 좀 주춤하는 모습들 이제 그런 네, 모습을 네. 보였었습니다. 하고 주춤했는데 네네.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과에 대해서 이제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는 오 했던 거니까. 이제 그건 이제 트럼프 특유의 표현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번 싸움은 애초부터 트럼프에게 조금 불리한 게임이었다. 왜냐하면 최근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이 39%, 임기 내 최저치를 지금 기록했고요. 네. 이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로서는 이번 싸움을 빨리 수습해야 했어요. 반면 시진핑은 급할 게 하나도 없었죠. 그렇죠. 이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을 대체할 농산물 수입 경로도 이미 남미 쪽으로 다변화시켜 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SNS에서는요, 이 미국이 겁먹었다, 미국은 종이 호랑이 이러면서 중국이 이겼다는 반응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역시 이번에 이제 중국이 협상 우위에 있었으면 어느 정도 드러낸 그러한 회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의 아킬레스건은 이제 히토류죠. 그렇죠. 미국도 매장량이 이제 적은 건 아닌데 이걸 쓰려면 이제 정제하고 가공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네. 현재는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을 해서 공급망을 독차지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자신 쪽으로 재편하고 싶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을 맺은 것도 그런 이유고요. 최근에는 이제 호주, 일본과 삼각 동맹으로 히토류 관련 협정을 맺었습니다. 네. 소호주의 갈륨 정제소 건설에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역할을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 사이 휴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기간에 미국이 먼저 중국에게 이제 무역 전쟁을 제기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히토류 대전에 일본이 합류한 것도 좀 흥미롭게 지켜봤거든요. 일본 얘기해보죠.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정말 취임하자마자 몹시 바빴습니다. 취임 일주일 만에 이 외교 무대에 첫 데뷔전을 치른 것인데요. 네. 그 첫 상대가 바로 미국의 트럼프였습니다. 맞아요. 일본 내 평가 일단 합격점입니다. 네. 저는 이 요코스카에 있는 미 해군 기지를 같이 방문한 걸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네네. 이 양국 정상이 같이 이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죠. 이 마린원을 타고 조지 워싱턴호에 승선을 했는데 분위기가 이 좋아요. 상당히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트럼프가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다카이치가 저렇게 이제 펄짝펄짝 뛰면서 네.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이 서로 팔짱을 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 한마디로 미일 황금 동맹을 재확인시켜주는 어떤 그런 장면이었고요. 네. 하지만 반면에 동시에 이 중국에게는 강력한 견제구를 한 방 매겼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미일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일본 내에서 혼란스럽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총 5,500달러인데 그중에서 4천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정해졌다고 일본이 말했는데 미국 측이 밝힌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네. 네, 그리고 또 트럼프가 도요타가 미국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얘기하니까 또 도요타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세부 협상 내용을 두고 이제 잡음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혼란스럽거든요. 양쪽의 입장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걱정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안도의 숨을 내쉬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미국이 줄곧 이렇게 요구하죠. 3,500억 달러라는 금액을 큰 금액을 갖다가 일시불로 현금 투자로 하자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결론이 난 거는 일단 1,500억 달러는 민간 주도로 조선업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투자뿐만 아니라 대출이나 보증도 포함이 됩니다. 아하. 참고로 보증은 당장 해외로 돈이 나가는 건 아니라는 네, 거죠. 네, 다행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천억 달러가 있는데 요거는 연간 최대 200억 불을 상한으로 해서 현금 투자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보유한 외화 자산이 좀 있어요. 거기서 연간으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나 배당금 등을 합치면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을 좀 충당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보다 이제 중요한 건요. 국내 외환 시장에 불안 요인이 나타났을 때는 이렇게 해마다 200억 달러 가까이 보내야 되잖아요. 네. 이것도 좀 조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안전 장치를 마련한 거죠. 탄력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500억 달러 일시불로 현금 투자하는 것보다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된 건 아닌가요? 근데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무엇보다 지금 오 팀장님이 말씀하신 안전장치가 잘 작동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처는 철저하게 상업적 합리성에 근거를 두고 정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협의위원회를 발족하고 그리고 한국의 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일단 위원장을 맡기로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일종의 안전장치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올린 투자처를 트럼프가 좀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게 문제로 좀 보이고요. 네. 이번에 이제 한미 협상이 끝나고 나서 다음 날 러트닉 상무장관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한국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AI 등에 투자할 거다. 근데 이 알래스카 사업은 상업적 네. 합리성과 좀 거리가 멀어 보이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알 것 이 같습니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정말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보 분야에서 생각지 못한 큰 수확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달라라고 얘기했더니 트럼프가 바로 다음 날 승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큰 성과인 게 사실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 회원국인 호주도 아직 핵 추진 잠수함을 인도받지 못했고 기술도 전수받지 못했습니다. 네. 물론 이게 단기간에 건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동북아에서 이제 한국의 안보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네네. 물론 이게 이제 북한과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중국 입장 궁금한데 조금 전 한중 정상회담이 끝났거든요. 안보 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안보 관련으로는 이제 다양한 소통이 있었다 이 정도였고요. 네. 이외에도 이제 경제라든지 교역, 그다음에 범죄 대응, 그다음에 문화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네. 7개 분야에 대해서 이제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특히 좀 눈에 띄었던 게 이제 한중 간의 통화 수합인데요. 네네. 이게 5년 만기로 해가지고 70조 정도? 네. 그 정도가 이제 새로 이제 재체결이 됐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 10월달에 이 한중 통화 수합이 마찬가지로 이제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5년 만기로. 그게 이제 지난달에 이제 만기가 됐던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딱 만기가 된 다음에 종료되자마자 10일 후에 이제 재체결이 된 거죠. 네, 네. 참고로 통화 수합은 외화 마이너스 통장과 같아가지고요. 외화 유동성이 부족할 때 중요한 완충 장치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네, 네. 이게 연장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또 에이펙에서 인상 깊게 보았던 부분 어떤 게 저는 있었어요? 이번 에이펙에서 캐나다의 행보에 조금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 캐나다는 사실 미국의 오랜 우방국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취임 후에 제일 먼저 25% 관세를 얻어맞았어요. 그렇죠. 현재는 이 35%까지 관세가 오른 상황인데, 예. 근데 최근에 미국이 여기에 10%를 더 때리겠다 뭐 이제 이렇게 또요? 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캐나다가 광고를 만들었는데요. 트럼프가 정말 존경한다는 레이건 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비판하는 광고였어요. 네네. 트럼프가 이걸 보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광고 그래서 때문에. 이번 에이펙에서 카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를 했대요. 이 영상인가 봅니다. 네. 네, 근데 네. 이제 이 사실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고요. 네. 대신에 이제 카니 총리가 찾아간 곳은 이 중국이었어요. 아하. 사실 중국과 이 캐나다도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 네, 8년 네. 만에 정상회담이 열린다라는 것이니까 이제 캐나다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살 길을 좀 찾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영원한 동맹도 적도 없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자유무역이라고 하면 각자가 이제 잘하는 걸 가지고 서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쌀이 없으면 쌀을 수입하고 하지만 내가 빵을 잘 만드니까
쌀을 수입해서 빵을 수출하고 네, 이게 네. 서로가 이제 교환하는 그런 것이 자유무역이었는데 서로 윈윈.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제 쌀이 없으면 상대방이 그 쌀을 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호 의존이 어떻게 보면은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동맹국 간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 프로그램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 점 궁금해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캐나다처럼 많은 국가들이 자국 실리를 위해서 새로운 연대를 찾는 그런 움직임이 좀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에이펙 회담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너진 약간 자유무역의 질서라든가 아니면 다자주의 질서 네. 이런 기조나 연대 모습이 좀 회복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예, 동의합니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 모두 꿈꾸고 있죠.